문재인 대통령의 국빈 방문 기간 삼성전자 준공식 참석, 지하철 탑승 등 10여 개 일정을 함께한 두 정상은 처음보다 훨씬 더 가까워진 모습이었습니다. 정상회담에서 지금이 두 나라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킬 적기라는 데 공감하고 한국과 인도 정상 차원으로 처음으로 양국 협력 방향을 담은 비전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상호 보완적인 경제 구조를 통해 교역량을 대폭 끌어올린다는 게 핵심입니다. 2030년까지 양국 간 교역을 현재 200억 불에서 500억 불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세파를 개선하기 위한 협상을 조속히 타결하기 위해 노력하자는 데도 뜻을 같이했습니다. 특히 망고를 비롯한 인도의 농수산품, 한국의 석유화학 제품에 대해선 시장 개방 확대 협상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정상 차원의 상호 방문 정례화와 정부 간 고위급 협의 확대도 합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쌍용차 최대 주주인 마인드라 그룹 회장을 만나 해고자 문제에 대한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마인드라 회장은 앞으로 3, 4년 내 쌍용차에 1조 3천억 원을 투자하겠다면서도 해고자 문제에 대해선 현장 경영진이 잘 풀어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3박 4일간의 인도 순방을 마치고 오늘 두 번째 국빈 방문국인 싱가포르로 이동해 경제 행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뉴델리에서 SBS 정유미입니다. 설레는 가슴에 밤잠을 설친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은 동의 트기도 전부터 평택 공장 앞에 모였습니다. 당장 사원증이 없어 방문객 서명을 해야 했지만 활기가 넘쳤습니다. 기분 좋죠. 이때까지 고생을 했는데 앞으로 잘해야죠. 39살에 해고돼 50을 바라보며 돌아온 일터. 출근길 딸의 포옹에 힘을 얻은 가장은 좋은 차를 만들겠다고 다짐합니다. 잘 다녀보라고 안아주겠다고 해서 마주하면서 이제 안아보고요. 좀 더 품질 좋은 차를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튼튼한 차를 좀 제공할 것을 저희 스스로 다짐하겠습니다. 복직 노동자들은 10년 동안 관심을 놓지 않은 사회가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국민과 언론이 관심 안 가졌으면 저희 해결 안 됐습니다. 그 덕분에 저희도 복직했고요. 저희들 그거 잊지 않고 열심히 할 거고. 지난 9월 노사 합의에 따른 복직 대상 119명 가운데 71명이 먼저 돌아왔습니다. 남은 48명은 올해 상반기 중 차례로 복직하게 됩니다. 2009년 2,646명을 해고하겠다는 사측에 반발하며 시작된 긴 싸움. 퇴직금 가압류 등에 지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도 이어졌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손해배상 청구액이 아직 50억 원대에 이릅니다. 청와대는 소송 취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 진전이 없습니다. 해고가 정당했다는 판결이 정부의 영향에서 비롯됐다는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의 진상규명도 남아있는 숙제입니다. SBS 노동규입니다. 쌍용자동차는 지난 15일 JP모건 등 외국계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600억 원을 연체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어 오늘 산업은행 대출금 900억 원과 우리은행 대출금 150억 원의 만기도 도래했는데 결국 갚지 못하고 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2009년 기업 회생을 신청한 지 11년 만입니다. 다만 쌍용차는 법원의 회생 절차 개시를 최대 3개월까지 연기해달라는 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 신청도 동시에 접수해 그 기간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고 회생 절차를 취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올해 쌍용차 판매량은 지난해보다 20.8%나 줄었고 적자는 15분기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력인 SUV 경쟁 심화에 코로나 사태까지 겹친 탓입니다. 또 재무구조 악화로 올해 3분기 연속 회계법인 감사 의견 거절을 받았습니다. 쌍용차의 대주주 지위 포기 의사를 밝힌 인도 마인드라는 미국 자동차 유통업체와 매각 협상을 벌여왔지만 진전은 없습니다. 노사 간에는 이제 원만한 그런 정상화 방안을 찾는 데 공동으로 노력해왔지만 아직까지 그 뾰족한 해결 방안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회생 절차에 들어간 게 아닌가. 쌍용차는 2011년 마인드라 인수 후 티볼리 등을 앞세워 재기를 꿈꿨지만 대주주의 외면 속에 판매 급감과 적자, 투자 부진과 신차 부재라는 악순환으로 다시 생사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줄지어선 전기버스와 압축 천연가스 버스 같은 친환경 버스들. 함양 수동면에 자리 잡은 에디슨 모터스의 주력 생산품들입니다.
세계 최초로 전기 저상버스를 출시했던 에디슨 모터스에서 쌍용차 인수 의사를 본격적으로 밝혔습니다. 1조에서 1조 5천억 정도 자금을 우리가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자금으로 꼭 쌍용차가 타겟이 아니라 전기 자동차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융합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을 다양하게 인수하겠다는 것. 앞서 지난달 31일까지 쌍용차 투자 의향서를 내기로 했던 미국 업체는 아직 서류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인수 기회가 에디슨 모터스로 오면 쌍용차 완성차 라인을 활용해 전기차를 생산한다는 사업 계획을 준비 중입니다. 모터와 배터리 팩, 전자 제어의 운행 빅데이터까지 기술은 이미 갖췄습니다. 자체적으로 상반기 1톤 트럭 출시를 앞둔 만큼 쌍용차 인수를 통해 전기차 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방침입니다. 전기 승용차, 전기 SUV 등에도 접목해서 좋은 품질 경쟁력 있고 디자인 좋고 가격 합리적인 그런 차를 내놓겠다는 생각에서 지금 이런 검토를 하고 있는 거죠. 이에 대해 쌍용차는 미국 업체는 물론 에디슨 모터스로부터도 정식 통보를 받은 바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특히 르노 삼성과 창원 GM의 먹구름이 계속되는 가운데 나온 이번 쌍용차 인수 소식에 지역 자동차 업계는 물론 지역민들의 관심까지 집중되고 있습니다. KNN 표준규입니다. 쌍용차는 오늘 오전 공시를 통해 에디슨 모터스와의 투자 계약이 자동 해제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서울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에디슨 모터스 컨소시엄과 인수합병 투자 계약을 체결했지만 인수대금이 기한이었던 지난 25일까지 예치되지 않았다고 계약 무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미납된 인수대금은 에디슨 모터스가 계약금으로 지급한 305억 원을 뺀 잔금 2,743억 원입니다. 이로써 지난 1월 10일 쌍용차 인수 본계약을 체결한 지 2달여 만에 에디슨 모터스 컨소시엄의 쌍용차 인수는 최종 무산됐습니다. 에디슨 모터스는 계약 체결 당시 약속했던 운영자금 500억 원 가운데 300억 원만 지급했고 200억 원은 아직 지급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계약 해지 사유가 에디슨 모터스의 인수대금 미납이어서 에디슨 모터스는 계약금 305억 원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계약 무산으로 쌍용차는 법원 허가를 받아 제한적인 경쟁 입찰이나 수의 계약으로 다시 인수합병 절차에 나설 걸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지난해 본입찰 당시에도 에디슨 모터스가 사실상 유일한 입찰자였던 점을 고려하면 새로운 인수자를 찾기가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새로운 인수자가 없으면 쌍용차는 청산 절차를 밟게 되는데 다만 일각에서는 산업은행 등을 통한 공적 자금 투입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SBS 남승모입니다. 쌍방울그룹 6개 회사들이 이틀째 상한가를 이어갔습니다. 쌍방울그룹의 특장차 제조회사인 광림이 지난주 금요일 인수를 검토한다는 공시를 하자마자 다른 계열사들까지 주가가 뛰어오른 겁니다. 쌍방울그룹과 별개로 매출 500억 원대 중소기업인 EN플러스도 쌍용차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공시를 내자 주가가 상한가까지 치솟았습니다. 문제는 이 회사들이 쌍용차 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느냐입니다. 쌍용차를 정상화하려면 빚을 갚고 새 차종을 개발하는데 적어도 1조 원 정도의 자금이 있어야 하는 걸로 분석됩니다. 쌍방울그룹은 7개 계열사 전체의 연매출이 6천억 원대고 가지고 있는 현금은 1,000억 원대로 추정됩니다. 쌍방울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자금 조달 방안을 포함한 인수 의향서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방차 등을 만드는 EN플러스는 5년째 적자를 이어가고 있어서 인수자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반면 자금 조달 능력이 큰 회사들 가운데 전기차가 아니라 경유 SUV를 주로 생산하는 쌍용차에 관심을 보이는 곳은 아직 없습니다. 인수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도 자사의 어떤 주가를 올리는 이런 악용 사례가 등장하지 않게끔 정부가 좀 들여다보고 쌍용차 인수를 선언하고 연일 상한가를 기록했던 에디슨 EV가 인수에 실패한 뒤 상장 폐지 기로에 놓인 상황에서 투자자들도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SBS 장훈경입니다. 서울회생법원에 쌍용자동차의 운명을 가를 채권자와 주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쌍용차의 회생 계획안에 대해 대다수 채권자들이 동의하면서 법원은 계획안을 최종 인가했습니다. 이로써 쌍용차는 KG그룹을 새 주인으로 맡게 됐습니다. 1년 8개월 만에 법정 관리도 졸업할 것으로 보입니다.
KG그룹이 납입한 인수 금액은 모두 3,655억 원입니다. 95% 이상의 찬성률을 보여주셨고 채권단들과 그동안 수차례 많은 대화를 해서 다시 한번 해보자는 마음가짐으로. 쌍용차는 한때 코란도와 무쏘로 대표되는 SUV의 명가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외환위기 경영난에 주인이 바뀌기 시작해 이번 KG그룹이 5번째 주인이 됐습니다. 특히 중국 상하이차 시절엔 이른바 쌍용차 사태로 노조와 회사, 우리 사회 모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번 결정을 앞두고 쌍용차 노조 위원장은 355 협력사 대표들에게 회사를 살려달라며 일일이 자필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향후에는 KG와 SUV 명가로서 다시 한번 재탄생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노력하는. 최근 출시한 SUV 토레스가 2달 만에 6만 대 계약을 돌파하며 좋은 반응을 얻은 것도 채권자들 마음 돌리는데 한몫했습니다. 하지만 내연 기관차에서 전기차로 큰 변화가 일고 있는 시기에 쌍용차가 잘 대응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토레스를 비롯해서 다른 모델들도 전기차 출시를 하려면 앞으로 신차 개발에만 조가 넘는 1조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고, 쌍용차가 흑자를 내려면 지금보다 적어도 배 이상 생산 물량을 늘려야 하는데 KG그룹이 대규모 투자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BS 정혜진입니다.